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입니다. 그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왔네요. 네, 파리 부동산 대책. 네, 빨리빨리 하라 할 때 팔인가? 아무튼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 부동산 대책은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 대책은 아마 내년 하반기 아니면 내후년 상반기쯤 돼가지고 부동산 규제 정책 중에서 양도소득세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잡기 위해서 아마 그때쯤 나와야 되는 부동산 대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이렇게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작년이죠. 작년 2016년 11월 3일 11.3 부동산 대책, 그 다음에 또 올해죠. 2017년 6월 19일 부동산 대책. 둘 다 똑같습니다. 부동산을 찾겠다라는 부동산 규제 정책이 되겠죠. 그래서 작년 11월 3일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한 달, 두 달 동안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한 약 대략적으로 한 5 내지 10% 정도가 하락하는 분위기였죠. 특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그냥 매매 금액이 한 2억 한 7천 8천 하는 게 이렇게 부동산 대책이 나오니까 매매 금액이 한 2억 4천 정도, 또 2억 5천 정도. 그래서 대략적으로 5 내지 10% 정도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했고, 지방 대도시급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매매 금액이 2억 7천 8천 하는 게 이렇게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되면 매매 금액이 5 내지 10% 정도 하락하는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당연히 팔고자 하는 사람은 증가되고 사고자 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이 공급은 증가되고 수요는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작년 11월 3일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올 초에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됐죠. 특히 부동산 가격이 또 하락했다가 또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부터 또 부동산 가격이 또 상승항으로, 즉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왔다 하더라도 한 두 달 내지 석 달만 잘 버티면 또 다시 그 가격으로 백도 한다. 그리고 다시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니까 가격은 상승하게 된 거죠. 그래서 6.19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다 한데 요번 6.19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또 한 두 달 내지 석 달이 아니죠. 6.19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하더라도 시장의 반응은 그냥 시큰둥입니다. 이제 속된 말로 한다면 너는 뭐라고 해라,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겠다. 그리고 또 혹자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아니, 작년 11.3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도 시장의 분위기, 시장의 반응은 안 좋았다가 몇 달 만에 다시 좋게 됐다. 특히 작년 1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큰 변화와 큰 혼란을 겪었지 않냐. 거기다가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정말 예상 밖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 와중에 또 대한민국 부동산, 특히 서울 수도권을 기점으로 해서 또 부산 쪽에 해서 그래도 튼튼하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 와중에 올해 6.19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작년에도 우리가 버텼는데 요가 있고 요거 뭐 이거 버티지 못하겠어? 이렇게 다들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6.19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하더라도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무섭다. 부동산을 팔아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 수도권 쪽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을 사야 된다. 재건축이 되든 소형 아파트가 되든 중형 아파트가 되든 좀 사모아 보자. 앞으로도 오히려 좀 상승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6.19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채 2달도 안 돼서 바로 8.2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번에는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좀 파격적인 것 같아요.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이제 A단계 지나고 B단계, 또 C단계, 또 D단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건데 요번에는 다소 파격적으로 A 대책 나오고 바로 F나 G나 S나 갑자기 이제 파격적으로 그냥 건너뛴 이런 대책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볼 때 과연 정부가 과연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게 의중과 의도죠. 즉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림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은 규제 완화 정책은 약했는데 요번에는 정말 표신하게 부동산 대책이 강한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 핵심적인 사항으로 본다면 역시 양도소득세 강화, 그리고 분양권에 대해서 전매 금지, 그리고 금융, 주택담보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화, 즉 대출을 많이 안 시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사거나 아니면 분양권을 사거나 할 때 우리가 또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겠다.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 신고 의무화, 또 투기 가열지구 지정, 또 투기지역 지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규제정책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볼 때 부동산 정책 중에서 규제, 즉 억제하는 정책을 놓고 본다면 아마 넘버 3 정도 되는 넘버 2 내지 넘버 3가 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부의 의도는 이제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이제 했으니까 그럼 부동산은 무엇으로 잡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다면 전국 공통적으로 부동산을 규제하겠다. 중도금 대출 요건 강화시키고요. 청약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을 도입하는 거고,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요거 내년도부터 시행하겠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개선하겠다. 지금은 그래서 민간 택지 분양가에 대해서 분양가 자율화 분양가 자율화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분양 가격들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요 분양가가 적정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관리 감독을 좀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전국 공통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불법 행위,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불법 행위, 즉 전매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전매를 하는 경우, 그리고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경우, 또 업 계약서를 쓰는 경우, 또 불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즉 쉽게 말해서 하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한테 대해서 이제 조사를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전국적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놓고 본 것 중에서 이거는 양도소득세 부분이 이 전국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포함이 안 됐습니다. 즉 최소한 조정 대상 지역 또는 투기 가열지구
또는 투기지역, 요 지역 말고 전국 공통으로 보면 이 지역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만큼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강화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해가지고 경기도에 6개 시, 부산에 7개 구가 되겠죠. 그래서 경기도로 보면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 동탄, 이, 그리고 부산의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기장, 부산진, 이 지역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우리가 가장 변화되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다주택자들이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뭐한다? 중과세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세를 끼고 매수를 했다. 이걸 흔히 말하는 이제 갭 투자라고 그러죠. 이래서 매매 금액이 3억인데 전세 금액이 2억 7천이다. 그러면 내가 3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매매 금액 3천만 원 투자해서 매매 금액 2억짜리를 이렇게 매매 금액 3억짜리를 3천만 원 투자해서 샀어요. 요게 3억 3천만 원 됐어. 그러면 3천만 원 투자해서 나 3천만 원 벌었다라고 말씀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 돈 많이 벌었다라고 얘기들을 하죠. 그렇게 요런 갭 투자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요런 사람들한테 이제 1가구 2주택자들한테는 이제 양도소득세 기존 세율에서 10%를 더 추가하여 가산하겠다는 거고 1가구 3주택자들은 더 추가하여 20%를 가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현재 지방에 아파트가 하나 있고 또 서울 수도권에 아파트 2개를 샀다. 그러면 1가구 3주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서울 거를 판다라고 하면 팔 때 양도소득세 기준 세율이 24%라면 20%가 가산되어 44%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양도소득세에다가 10% 지방교육세까지 납부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거의 50% 가까이 되는 그런 세금을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50%로 세금을 떼가겠다라고 보겠죠. 그리고 또 조정 대상 지역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이제 2년 거주가 이제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주택이 없는 이제 외지인들이 서울 수도권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전에만 해도 2년 이상만 이제 9억 미만이고 2년 이상만 내가 거주를 안 했다 하더라도 2년 이상만 보유만 했더라도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데 이제 2년 동안 거주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혜택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사고 싶은 마음이 떨어졌다는 거죠. 사고 싶은 마음이 떨어졌다는 거는 매수세가 약화되는 거예요. 이 매수세가 약화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수요가 줄어든다면 당연히 매매 금액은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거를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양도소득세 부분을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게 된 거고요. 세 번째로 보면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해서 지정이죠. 서울의 14개 구청 그리고 과천시가 포함이 되겠죠. 투기 과열 지구로 이제 묶인 경우에는 LTV하고 DTI 주택담보대출이죠. 40%를 적용이죠. 예를 들어서 60% 내지는 70%짜리를 또한 50%짜리를 이제는 40%밖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 재개발 등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거고 정비사업 분양분의 재당첨을 제한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죠. 재건축 조합원 지 양도 제한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강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투기 과열 지구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입주 계획서를 이제 작성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산다. 예를 들어서 7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슨 돈으로 이 아파트를 사겠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 얼마. 그리고 내가 기존의 주택을 매도를 하고 또 매도한 자금이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여유자금 플러스 매도한 자금 그리고 은행 융자를 통해서 사겠다라는 것. 이렇게 자금에 대해서 자금 조달에 대해서 이제 A4용지 한 장 크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기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금 조달 계획 내지 입주 계획은 여러분 보시기에 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약간 생각을 달리 한다면 이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2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내지는 금액을 좀 축소하면 5억짜리 내지 6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라고 가정하실 때 이제는 자금 조달 계획이 확실하지 않으면 좀 찝찝하다는 거죠. 아니 쉽게만 해서 이 자금 어디서 났냐라고 세무서에서 자금에 대해서 추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 돈을 좀 이렇게 해서 했다. 부모님이 지원해 주셨다. 그러면 증여세가 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작년, 재작년, 또 재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미성년자 또 내지는 이제 20살, 20대 또 30대 초 이런 분들도 그냥 서울에 있는 또 수도권에 아파트 막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 조달에 대해서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더 나아간다면 이제 자금 출처 조사까지도 더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뉴스를 보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도 세금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즉 이제 매수자들의 돈줄을 꽉 잡아보겠다. 이제 그 취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요것도 또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또 달리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하나하나를 가지고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이 경우의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방법도 빠져나가는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또 합법적으로 또 헤쳐나가는 방법이 있고 아무튼 이 다양한 수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라다 보냐라는 시각에 따라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하냐 또 제일 중요한 것 각 개인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계획적인 이제 매수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세무서에서도 서로가 날라올 거를 예상까지 하면서 이제 뒷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확실하게 좀 지키면서 혹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본다면 투기 지역이 지정이 됐죠. 서울의 11개 구와 세종시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그리고 세종시가 되겠죠. 위의 지역은 모든 부동산 규제를 받고 여기에 또 담보대출 만기 연장에 제한이 되고요. 또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돈 빌리는 사람, 즉 차주당 한 건에서 이제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이 됩니다. 심지어 기업 자금 대출을 이용한 투자도 제한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이 지역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돈이 순수하게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돈줄을 꽉 잡아버린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이상과 같은 이렇게 우리가 흐름을 볼 때 이번 부동산 대책은 그렇게 만만한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렇게 만만한 부동산 대책이 아니고 또 혹자들이 생각하는 요즘 뭐 내가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또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아요. 또 다양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뭐 그분들을 뭐 찾아보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뭐를 한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요 네 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만만한, 또 작년에 11.3 부동산 대책 그리고 올해 6.19 부동산 대책하고는 비교적 성격이 좀 다른, 또 강도가 완전히 다른 그런 부동산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계속 급속적으로 또 급등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공부하는 목적이 오로지 시세 차이만 노리고 부동산을 공부한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건 학자적 분위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건 장사꾼들이 말하는 분위기죠. 그런데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또 공부를 한 사람들 특징, 또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동산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목적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따라서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을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과 인간관계의 관계 개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부동산은 요거는 희소성이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간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또 부동산으로 인하여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고 아픔을 또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많다고, 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다 사버리면 돈 없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조차도 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겁니다. 또 부동산이 없음으로써 또 얼마나 또 고통스럽고, 쉽게 말해서 내 집이 없음으로써 2년마다 전세를 다른 집으로 옮겨 다녀야 되고, 또 내 집이 없음으로써 2년마다 전세를 옮겨 가야 되는데 또 2년마다 전세금을 대폭으로 올려달라고 할 때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도, 전세금에 대해서도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는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 항상 연동되어 있는,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같이 붙어 있는 관계라는 거죠. 이런 관계를 우리는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부동산과 인간관계를 개선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부동산이 바람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 요 흘러가도록 뭘 한다? 정부는 때때로 규제정책을 피우고 때때로 부동산 완화 정책을 핀다는. 그래서 요번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겠다는, 규제정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시장이다. 이런 시장에 괜히 뭐 한 달, 두 달 지나면 다시 예전 가격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섣부린 지식이다. 또 내가 몇 년 동안 뭐 해봤더만 이만큼 돈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 보면 역사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부딪히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실전에 응용을 해보고 수많은 경험들이 축적하고 그 에너지가 쌓이고 쌓일 때 그때 현명한 판단과 현명한 미래를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시장은 다소 어렵고 힘든 시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정책, 8.2 부동산 대책 중에서 세부적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도 더운데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까지 배종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